안녕하십니까. 서버를 물에 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서버를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네, 네, 죽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 용액에다가 서버를 담가 봤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의 최우신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 발표자가 있는데요. 김장현 님입니다. 발표는 액침 냉각과 DCIM이라는 솔루션 소개로 같이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장비를 갖추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데이터 센터 서버룸 내 렉과 서버인데요. 일단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전기는 서버와 서버가 뿜어내는 열을 식히기 위해 대부분 사용되는데요. 이 뜨거운 열을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 식힙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서버를 식히고 난 열은 밖으로 배출되고 다시 서버룸은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버는 24시간 365일 일을 하기 때문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냉방 설비는 24시간 가동돼야 합니다. 그래서 냉방 전력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했지만 공기를 냉각 매체로 쓰고 있는 기술에는 여전히 큰 에너지 소비와 비용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냉각 매체에 대한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급격한 서버 장비의 발전 때문에 이런 냉각 매체에 대한 변경 검토는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한 서버 장비의 발전은 AI 시대를 맞으면서 가속화되었는데요. AI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그 근간의 인프라인 GPU 장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서버보다 몇십 배 이상 전력을 더 많이 먹는 GPU 서버 때문에 데이터 센터 내부의 전력과 발열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넷제로 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업의 담당자들은 더 많은 장비의 발열을 더 적은 냉각으로 해결해야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로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고 고성능 고효율로 알려진 액침 냉각이라는 솔루션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액침 냉각의 성능과 효율을 저희 환경에서 검증하고 도입을 방해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액침 냉각은 기존 공냉식 시스템과는 달리 전기는 통하지 않고 열 전도도는 높은 냉각류에 서버를 직접 담가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은 실제 SKT 인천 사옥의 구축된 모습인데요. 외관과 내부를 살펴보시면 서버가 담겨있는 큰 수조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액침 냉각은 냉각류의 서버 전체를 담가 냉각하기 때문에 이 냉각류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 서버에 손상이 없고 서버 전체에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냉각 효율이 좋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액침 냉각 장비의 내부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서버를 냉각류가 있는 렉에 담그게 됩니다. 담긴 서버가 배출한 열로 냉각류는 온도가 올라가고 이 내부의 대류 현상과 펌프를 가동해 렉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냉각류는 열 교환기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냉각수를 만나 식혀지고 다시 렉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액침 냉각 장비에서 냉각류를 식히고 뜨거워진 물은 서버룸 외부에 순환 펌프를 가동해 냉각탑으로 이동되고 냉각탑에서 식혀진 물은 다시 액침 냉각 장비로 공급됩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 냉각 전력에서 아주 많은 부분이 이 차가운 물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공기 냉각에서는 10도의 물로 뜨거워진 공기를 식혀 서버를 냉각하고 액침 냉각에서는 32도의 물로 뜨거워진 냉각류를 식혀 서버를 냉각합니다. 즉 공기 냉각을 위해서는 차가운 10도의 냉수로 냉각을 하고 액침 냉각에서는 32도의 냉각수로도 냉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외부 기온이 32도보다 낮을 때는 전력 소모 없이 프리쿨링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물을 냉각하는데 전력 소모가 작다라는 점이 액침 냉각 전력 절감의 핵심 요소이겠습니다.
먼저 액침 냉각 POC가 진행된 TIDC는 SK텔레콤 내부 데이터 센터로 저희가 주요 운영하는 서비스는 Tmap, ADAT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GPU를 위해서 액침 냉각을 검토했습니다. 액침 냉각 솔루션사가 제공하는 이 제품의 스펙시트에 있는 숫자들을 저희 환경에서 검증하고 테스트해 보는 것이 이번 POC의 목표였습니다. 좌측 사진부터 보시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발열봉인데요. 이 발열봉은 물을 순식간에 100도로 끓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발열봉을 약 70개 이상을 투입해서 냉각 성능을 테스트하고 가혹한 조건을 테스트했습니다. 중간 사진은 서버가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요. 서버도 한 60여 대를 옛날 서버부터 신규 모델까지 투입해서 서버의 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SK Mmove의 지크 GC2라는 냉각 용액인데요. 이 냉각 용액은 다양한 제조사가 존재하지만 SK Mmove의 지크 GC2를 선택해서 용액 분석, 유해성 검토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패밀리사 간 시너지를 한번 발휘해 보았습니다. 액침 냉각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일반적으로 POE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 지수를 말하는데 이번 결과에서는 액침 냉각 장비 자체의 전력 효율 지수를 말합니다. 통상 쿨링 POE, 파셜 POE라고도 부르겠습니다. 액침 냉각 에너지 사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서버가 쓰는 IT 전력, 액침 냉각이 쓰는 펌프 전력, 그리고 이 물을 냉각하는 전력이 있습니다. 서버 전력은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발열봉과 서버를 최대로 투입해 보았고 액침 냉각 설정은 냉각률을 40도로 맞춰놓고 펌프의 전력을 측정했습니다. 물 냉각 전력은 차가운 10도씨의 배관과 32도씨의 배관을 각각 구성해서 일주일씩 각각 테스트하고 유량과 온도차를 통해서 전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32도에 가까운 냉각수 사용으로 POE 1.038을 확인했는데요. 차트를 잠시 보시면 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POE 트렌드이고 중간에 있는 점선이 이 평균 1.03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래 막대 그래프는 이 POE를 구성하고 있는 전력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있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전체 사용된 전력 중에 96%가 IT 전력을 위해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로 측정된 액침 냉각의 에너지 효율 결과를 일반 공기 냉각 방식의 POE 1.5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액침 냉각과 같은 규모의 IT 전력을 공기 냉각 방식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총 전력 37%가 절감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절감 효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IT 전력은 서버의 팬 제거로 인해서 약 공기 냉각보다 10%가 줄어들고요. 쿨링은 공기 냉각보다 약 93%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37%의 절감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 효과는 냉각 계통 및 설비가 저희와 같은 곳에서만 이룰 수 있는 효과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는 다른 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액침용 서버 테스트입니다. 전력 절감을 확인하기 전에 서버에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능 테스트를 선행했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동일 서버를 공기냉각과 액침냉각 방식에서 각각 테스트하여 이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형식이었고요. 테스트 대상 서버는 크게 두 종류로 일반 서버인 CPU 서버와 고성능 고전력 서버인 GPU 서버입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주황색이 공기냉각에서의 성능이고 푸른 계열이 액침냉각에서의 온도별 성능 결과입니다. 공기 중의 성능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거의 같은 수치의 성능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CPU, GPU 서버 모두 성능 평가 결과 공기냉각과 액침냉각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서버 성능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제 서버 전력 측정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전력 테스트는 일반 서버인 CPU의 워크로드별 전력 절감량 테스트입니다. 액침 냉각에서는 서버의 팬을 모두 제거하고 펌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조하는데 이 작업 때문에 서버에 팬이 없습니다. 이 서버의 모든 팬 제거로 줄어드는 그런 전력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황색이 공기 냉각에서의 전력, 푸른 계열이 액침 냉각에서의 온도별 전력입니다. 각기 다른 7대 CPU 서버에서 테스트한 결과 먼저 일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11.5%의 전력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최대로 하는 풀부하 상태에서는 10.8%의 절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PU 서버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GPU 서버는 아주 비싸기 때문에 이 테스트 모수가 많지 않지만 각기 다른 4대의 GPU 서버에서 테스트한 결과 일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12.6%, 풀부하 상태에서는 7% 절감으로 GPU 서버에서도 약 10%의 전력 절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버 테스트 결과를 다시 종합해 보면 CPU, GPU 성능 테스트 결과 공기냉각 방식과 차이가 없었고 약 10% 이상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스위치나 케이블 구성도 저희의 운영 가이드 범위 내로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액심 냉각 에너지 효율 테스트를 통해서 냉각 효율 1.038을 확인할 수 있었고 CPU, GPU 서버의 성능에 특이사항 없으면서 전력 10%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성 테스트는 액심 냉각 솔루션사가 제공하는 장애 극복 기능, 그러니까 페일오버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것인데요. 메인 전원을 차단했을 때 보조 시스템으로 절체가 되느냐를 본 것이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정상 절체를 확인했고 액심 냉각 용액도 상태도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액심 냉각의 고밀도 지원에 대한 검토인데요. 액심 냉각은 기존 방식의 냉방기, 그러니까 공기 냉각 방식에서의 냉방기가 사라지는 면적과 그리고 면적당 수용되는 GPU 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TIDC에서 기존 GPU 운영은 제곱미터당 한 약 5kW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고 액침 냉각을 통해서 8kW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냉각류에 대한 성능 평가인데요. 저희는 그 예상치 못한 이슈로 냉각류가 손상돼서 서버에 이제 임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냉각류 테스트를 했고요. 아까 보셨던 발열봉 72개로 냉각류를 이렇게 지져버렸습니다. 지졌고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결과 갈색으로 변했고 열화와 산화가 관철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성능 특징인 열 전도도와 전기 전도도에는 특이사항이 없어 용액도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액침 냉각을 공기냉각 방식과 비교한 종합적인 결과를 좀 보시면 공기냉각 대비 냉방 계통의 구축이 쉬워지고 고전력 쿨링 및 에너지 효율은 높고 공기질 측정 결과 유해성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버 사용의 유지보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서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비용적으로는 투자비는 좀 올라가지만 전기료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할 점으로는 신축을 하거나 이럴 때 전기료 절감에 대한 획기적인 절감에 대한 이제 기대가 되지만 일반 서버를 활용할 때는 전기 사용이 작기 때문에 이 절감 효과가 낮습니다. 그리고 서버의 주요 고장 원인인 습도와 먼지로부터 좀 자유롭지만 서버 운영 환경에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벤더의 지원도 중요한 축인데 아직 액침에 대한 제품 워런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석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되게 중요했는데요. 이 POC를 위해 준비한 시스템이 어떻게 분석 결과에 활용됐고 나중에 상용화를 위해서 중요한 솔루션이 되었는지 다음 발표를 통해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액침 냉각 POC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장비를 분석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DCIM이라는 자체 시스템을 활용했는데요. 그래서 POC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DCIM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SKT의 DCIM은 TIDC 상면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 위치한 IT 장비들이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 냉방 관련 설비들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내부 시스템 연동을 통해 IT 장비 관련 정보들을 엮어서 유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더했습니다. 일단 이 사진을 보시죠.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장비들을 바라볼 때 모습입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서버가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담당자는 누군지, 이 부분의 온도는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장에 직접 방문해도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조회하기 위해 3D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DCIM에서 상면을 모니터링하는 화면과 현장 사진입니다. DCIM을 통해 현장과 동일하게 배치된 장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화면은 시연 영상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실제 DCIM의 상면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카메라 이동을 통해 상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D 모델로 기본적인 상면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렉 상단에 배치된 도형을 통해 렉의 공간과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툴팁을 통해 렉과 같은 주요 장비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고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클릭을 통해 상세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렉 상세 화면의 경우 렉 구성 정보, 배치된 서버 네트워크 장비 현황, 그리고 해당 장비의 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운데 3D 뷰를 통해 서버의 인넷 아웃렛 온도를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온도 뷰를 통해 상면 각 부분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온도 범례는 좌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를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시연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액심 냉각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린 장비 동작 원리를 보시죠. 그림처럼 장비에는 두 가지 액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장비 전체를 순환하는 냉각 용액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물입니다. 두 액체는 열 교환기에서 만나고 냉각 용액에서 물로 열이 이동하면서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액심 냉각 모니터링을 위해 무엇을 봐야 할지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액침 냉각 장비에서 수집되는 매트릭과 그 외의 퍼실리티, 서버에 관련 연동 데이터입니다. 이 중에서 액침 냉각 장비의 각 컴포넌트별 주요 매트릭과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는 냉각류입니다. POC 장비 기준 냉각류는 4개의 렉에 채워져 있고 기본적으로 계속 흐르면서 장비 전체를 순환합니다. 서버들은 냉각류에 담겨져 있고 이를 통해 발열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냉각 용액의 온도가 주요 매트릭이 됩니다. 여기에 릭 센서를 통해 용액이 새는지, 플러 센서를 통해 용액이 부족한지 체크합니다. 두 번째 컴포넌트는 펌프와 밸브입니다. 펌프는 냉각 용액의 흐름을 제어하고 밸브는 물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 컴포넌트에서 주요 매트릭은 펌프의 속도, 전력, 그리고 밸브의 궤도율 이 세 가지입니다. 펌프의 속도와 밸브의 궤도율에 따라 냉각 용액의 냉각 속도와 효율이 달라지고 액침 냉각 장비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대부분을 펌프에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열 교환기입니다. 냉각 용액이 흐르는 관과 물이 흐르는 관이 만나 열 교환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선 물이 교환기로 들어오고 나갈 때의 온도가 주요 매트릭입니다. 이 온도차와 유량을 활용해 액침 냉각 장비에서 어느 정도의 냉각이 이루어졌는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액침 냉각 장비로부터 수집된 매트릭과 같이 봐야 하는 퍼실리티, 서버 관련 주요 연동 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퍼실리티 관련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 전기, 냉방, 기계 관련 설비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로 이번 POC에선 다음 4가지 퍼실리티에 대한 데이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분전방과 PDU로부터 상면에 배치된 퍼실리티와 장비들의 전력 사용량을 체크했습니다. 냉각시설과 유량계는 액침 냉각 장비로 공급되는 물과 관련된 퍼실리티입니다.
이번 POC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중 하나가 에너지 효율인데, 이 에너지 효율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인 냉방 전력을 모니터링하는데 이 두 퍼실리티가 큰 역할을 합니다. POC 환경이 구성된 사옥의 경우 터보 냉동기, 냉각탑 등과 같은 냉각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전력과 열량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했습니다. 유량계는 액침 냉각 장비로 공급되는 물의 배관에 설치된 장치로 유량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측정한 유량과 아까의 온도차를 활용해 액침 냉각 장비에서 어느 정도의 열량이 발생했는지 계산합니다. 다음은 서버 관련 데이터입니다. 배치, 스펙, 호스트명 등과 같은 서버 연관 정보와 CPU, GPU 사용량, 전력, 온도 등과 같은 서버 모니터링 매트릭을 주로 활용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내부 시스템 연동을 통해 가져와서 활용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DCIM, 액침 냉각 장비의 주요 매트릭, 그리고 그 외 퍼실리티 서버 관련 연동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활용해 구성한 액침 냉각 장비 상세 모니터링 화면 시연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액침 냉각 장비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3D 뷰를 통해 전체적인 장비 외형, 펌프, 열 교환기, PDU 등 현장과 동일한 액침 냉각 장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버의 배치 현황과 연관 정보, 전력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액침 냉각 컴포넌트별 주요 매트릭에 대한 최신값과 그 히스토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3D 모델을 활용해서 두 가지 주요 지표를 직관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했는데요. 먼저 냉각류의 움직임으로 펌프의 동작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펌프가 빠르게 돌수록 냉각융액이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냉각융액의 색으로 각 렉의 온도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쉐이더라는 기술을 통해서 구현했습니다. 네,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전시도 하는데 부스에 오시면 실제 시스템 화면 확인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부분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